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의 연복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서울특별시 호국의지 선양 시민강조의 12번째 이 강의를 맡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서울 시민의 정체성과 시민의식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뭐 한마디로 이제 서울이란 어떠한 도시이고 이제 서울 시민은 이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서울 시민답게 어떻게 이제 한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제를 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이 지금 굉장히 이제 국제 도시입니다. 세계 굴지의 이제 국제 도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계 굴지의 어떠한 이제 국제 도시가 된 서울의 어떤 이 역사적인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에 보시는 그 두 개의 어떤 이제 언론 기사가 있는데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둘 다 이제 1988년에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88 올림픽이 이제 치루어졌습니다. 근데 위의 기사는 지금 미국 뉴스위크지 이 기사인데요. 뭐 잠깐 이제 읽어보면 이제 한국의 이미지는 오랫동안 1950년대 초의 그것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폭격으로 쑥대밭이 된 농촌과 발버둥 치는 농민들의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는 그 영국의 지오그래피컬이라는 그런 어떤 언론의 이제 기사인데요. 35년 동안의 서울의 발전은 그리 짧지 않은 기적이었지만 제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도시의 성장은 동양의 불사조라고 부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둘 다 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88 서울 올림픽의 즈음에서 이제 외국 언론이 이제 한국 그리고 이제 서울을 바라보는 어떤 외국인들의 이제 시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기사입니다. 이 기사들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제 광복, 그리고 분단,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라는 어떠한 비극적인 역사적 경랑을 겪으면서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기사에서 말하고 있다시피 그로부터 반세기도 채 못 되는 그러한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대단히 이제 놀라운 성장을 이제 거듭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은 이제 1980년대 이래 이제 세계적인 그러한 국제 도시에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서울 시민도 이런 어떤 식민지 그리고 분단의 아픔을 겪은 이제 피해자의 이미지에서 당당한 세계 시민으로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8 올림픽에 즈음한 정도에는 이제 동양의 불사조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불리게 이제 된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세계와 이제 만남을 시작한 그러한 이 1980년대 만남이 시작된 때부터 이제 1980년대 서울의 어떤 국제적인 도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되짚어보고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미래를 향한 우리 이제 서울 시민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이 서울 시민은 어떻게 이 생각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시민 의식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국제 도시로서 이제 서울의 이제 오늘이랄까요? 이제 현재의 상태, 뭐 이런 것을 이제 몇 개의 이제 통계라든지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한번 새삼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의 이제 그래프는 이제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 등록 외국인들에 관한 이제 통계인데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인구가 약 5만 명이 채 못 됐다가 2015년에는 25만 명 이상, 즉 5배 이상, 뭐 5.4배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증가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전체의 이제 인구를 보면 대체로 이제 990만 명 전후
천만을 이제 서울이 천만 인구를 이제 돌파를 했다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어서 2000년대부터는 대략 이제 908, 90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전체 인구는 이제 990만 명 정도에서 이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 서울 전체 인구와 이제 비교를 해볼 때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인구는 이제 5배 이상 크게 이제 증가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래 그래프는 이제 3회 이상 이제 서울 3번 이상 이제 서울을 방문한 그런 외국 관광객 비율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3회 이상 이제 서울을 이제 방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그 외부의 이제 방문객들에게 어떠한 이제 매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이제 지표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2016년에는 3회 이상 서울을 방문한 그런 외국 관광객 비율이 약 26% 정도에서 이 2018년 2년 정도가 지난 이 2018년에는 약 1.5배 정도, 39.7% 정도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이제 시작된 이 코비드 팬데믹, 이 감염병 때문에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서울에 방문하는 것이 이제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이렇게 서울을 이제 여러 번 자주 방문하는 그러한 외국 관광객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이 서울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의 총수가 무려 1,500만 명. 서울 인구, 서울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한 1.5배 정도의 이제 방문객들이 서울을 이제 방문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러한 통계에서도 서울이라는 곳이 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 외부의 방문객, 이 외국 관광객들이 찾는 그렇게 이제 유동하는 인구가 대단히 많은 그러한 이제 서울은 이제 국제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020년 현재 이 통계를 보면 서울에는 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동아시아 본부라든지 뭐 유엔협회 세계연맹 뭐 이러한 이 국제기구들이 무려 30여 개가 이 서울에 그 본부를 이제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러한 데에서도 우리가 여실히 이제 알 수 있듯이 서울은 비단 이런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이제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 명실상부한 이제 국제적인 도시, 이제 국제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데에서도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국제 도시로서 외부를 향해서 이런 열린 그러한 이 국제 도시로서 서울은 이제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나 이런 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국제 도시로서 이제 서울이 출발한 이제 그러한 시점은 이제 19세기 말이라고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19세기 말 일본, 이제 중국을 이제 비롯해서 일본이나 중국은 이제 전통적인 이웃 나라들이죠. 그런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조선은 이제 서양 각국과 이른바 이제 수호 조약을 이제 체결을 하고 이제 나라의 문을 여는 이러한 문호 개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외교 관계를 이제 맺었기 때문에 이 서울에는 이제 외국 공관들, 이 외국 공사관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러한 서울의 이제 외국 공사관들은 그 당시 이제 대한제국기의 정궁이 된 경운궁, 또 오늘날의 이제 덕수궁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경운궁의 이제 뒤쪽 이제 배후 지역인 이제 정동 일대에 이런 외국 공관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입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옆에서 보시는 이제 지도가 바로 그런 이 시기에 이 정동 일대에 자리를 잡은 그런 외국 공관들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정동 일대 이렇게 외국 이 공관들이 이 집중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결국 어쨌든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이 외국을 향해서 개방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뭐 많은 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서울도 외국인의 이제 거주라든지 여행이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이 국제 도시로서 서울이 이제 출발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동에는 이러한 어떤 19세기 말 국제 도시로서 출발을 한 그러한 서울의 그 역사적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동에는 이 주한 미국 대사의 관저인 하비브 하우스라는 그런 한옥이 있는데요. 이 하비브 하우스 자리는 19세기 말에 미국 공사관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이어서 지금도 주한 미국 대사의 관저가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비브 하우스 근처에는 지금 이 러시아 공사관, 19세기 말 이 소우 조약을 체결했던 그 당시 러시아 공사관의 탑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공사관 건물 자체는 6.25 전쟁기에 파괴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공사관을 상징했던 그런 탑만은 지금까지 남아서 이 19세기 말 이 어떤 국제 도시로서 출발했던 서울의 역사를 지금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어떤 19세기 말 국제 도시로서 출발을 했던 서울은 뒤이은 그런 일제의 침략과 일제 강점에 의해서 이 기가 꺾이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비록 이런 어떤 식민지의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서울은 어떤 국제적인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철도망, 철도교통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에 물론 이것은 일본이 주도해서 그렇게 구축을 한 것입니다만, 동아시아 철도망의 중심에 서울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왼쪽 사진은 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 옛 서울역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옛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그러한 철도망이 구축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일제 강점기 서울역에는 중국의 베이징이라든지 텐진이라든지 혹은 하얼빈이라든지 그 당시 펑텐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중국 선양 등을 왕래하는 급행 국제 열차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출발한 것이죠. 이런 급행 국제 열차들이 통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서울역을 통과하는 기차들이 그냥 한반도 내에서 운행을 하는 그러한 국내 열차뿐만 아니라 이 국제 열차가 통과하는 그러한 기차역이었다는 그러한 뜻이죠. 뭐 이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서울은 일본과 그리고 한반도와 중국 대륙, 그리고 중국 대륙을 거쳐서 마침내는 유럽, 유라시아까지도 연결되는 그러한 이 동아시아 철도망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에 기차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동경, 이 도쿄를 출발해서 베를린까지 가는 그러한 기차의 이 표, 티켓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차가 이 도쿄를 출발해서 베를린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서울역, 서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만,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 우리 조선 출신의 손기정 선수가 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때 뭐 손기정 선수 같은 분들이 이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 이용을 했던 그러한 기차가 바로 이런 어떤 도쿄와 베를린을 연결하는 그러한 이 국제 열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철도망의 중심에 서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단 철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교통량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 서울은 이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국제 항공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도 했습니다. 즉 일본과 그다음 한반도와 그 중국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항공로의 중심에는 이 한반도 그리고 서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옆에 보시는 사진은 그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항공회사였던 일본 항공수송이라는 그러한 항공회사의 그 회사에서 운행했던 그 항공로를 보여주는 선전 포스터인데요. 물론 이 회사는 뭐 일본 회사이고 그 결국은 이 항공로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일제에 의해서 구축이 되어서 운행이 되었습니다만, 훗날 이 한국이 우리나라가
독립을 되찾았을 때 먼 훗날 이 서울의 공항은 과거에는 이제 김포공항이었고 지금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그러한 국제공항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인데요. 이 서울의 김포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을 두고 이른바 이제 동아시아의 이 허브 공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제강점기에 이미 이제 구축이 되었던 그러한 동아시아 국제항공로와 그 중심에 있었던 이제 서울의 위상이라는 것은 먼 훗날 한국이 이제 독립을 되찾았을 때 이 서울의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이 동아시아의 이 허브 공항이 되는 것을 이미 이 당시에 이제 일정하게 예고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제의 어떤 강점으로부터 이제 1945년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을 이제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되찾은 이후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시련을 이제 겪게 되죠. 뭐 분단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5 전쟁으로 이 한국 전체가 많은 시련을 겪었고 서울도 이 폐허가 이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60년대 초로 이제 돌아가 보면 이러한 광복과 분단 그리고 뒤이은 6.25 전쟁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제 한국 자체가 세계에서 거의 가장 가난한 나라로 이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서울은 이러한 세계 최빈국의 그러한 초라한 수도로 이제 전락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부터 이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뭐 아무래도 1960년대 이래 이제 경제 개발을 이제 개시하면서 다시 서울은 국제 도시로의 어떤 걸음마를 다시 이제 새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제 도시로 새롭게 이제 출발하고자 한 그러한 어떤 취지에서 이 1968년에 그 당시에 야심적으로 70년 아시안 게임을 서울에 이제 유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70년 아시안 게임을 이제 서울에 유치하는데 이제 성공했지만 곧 이어서 이 유치를 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시안 게임을 이제 치를 수 있는 경기장 시설이 이제 서울에는 이제 턱없이 부족했고 또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68년 초에 있었던 이른바 말하는 이제 1.21 사태 등으로 대단히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불안하고 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지금 요 옆에 보이는 이제 신문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아시안 게임 반납을 다시 지시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 다소 이제 치욕적으로 이 유치에 성공했던 아시안 게임을 다시 이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아픔을 이제 겪었던 것이죠. 이렇게 어떤 국제 도시로 이제 새롭게 이제 도약하려는 그러한 서울 앞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있을 수 없는 어떤 아시안 게임의 유치와 반납이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사태를 이제 겪고 난 이후에 뭐 이것이 그냥 그렇게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이제 교훈을 이제 주게 되죠. 그래서 1970년대 들어서는 아예 이제 올림픽 유치를 위한 그러한 철저한 이제 준비가 이제 개시되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뭐 지금 누구나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 잠실 종합운동장 오늘날 이제 잠실 이 올림픽을 치루었던 메인 스타디움의 어떤 초기 계획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림인데요. 이 1970년대 초부터 이런 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기장 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차근차근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1981년에 이제 88 올림픽 유치에 이제 성공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이 올림픽 유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이런 걸 좀 이제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올림픽은 가장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4년에 한 번씩 치루어지는 어떤 국제 스포츠 행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림픽은 누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스포츠 행사 이상의 의미를 이제 갖는 것이죠. 뭐 그러한 어떤 올림픽 유치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특히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에 있어서 이런 올림픽 유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문장이 옆에 이 올림픽 유치 직후에 쓰여진 그런 올림픽과 한국이라는 한 칼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간략하게만 잠깐 이제 한번 읽어보면 이 88년까지 앞으로 7년 동안
이제는 좋아도 싫어도 한국은 이제 세계에 노출되게 되어 있다. 세계가 한국을 이제 보러 올 것이고 세계의 눈이 이제 한국을 주시할 것이다. 언제 어느 구석에 그러한 주시의 눈길이 닿아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한국을 보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올림픽을 유치했다는 것은 한국이 스스로 세계의 쇼 윈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 윈도우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어떤 상점에서 이제 상품을 이제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가게 제일 앞에 이렇게 이 투명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열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설이죠. 즉, 이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올림픽을 유치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국제 스포츠 행사, 이 국제 경기를 이제 한 곳에 치룬다, 서울에서 치룬다 이런 것 이상으로 이제 한국 그리고 이 올림픽을 이제 직접 이제 치르게 되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 세계인들 앞에 자기를 완전히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이 행사가 이제 된다라는 것을 이제 쇼 윈도우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가 세계인들 앞에 이제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때가 이 도래를 이제 했다는 것이고, 이 말은 이제 바꾸어 말하면 다시 한번 이제 세계인들에게 이 도시를 이제 개방을 하는 열어 보이는 그러한 이 국제 도시로서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이런 어떤 시련을 딛고 서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게 된 그러한 상황을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러한 어떤 칼럼에서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다시 이제 서울의 국제 도시화라는 어떤 방향을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불러온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이 물리적인 측면, 어떤 물적인 어떤 건설의 측면,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정신적인 측면, 말하자면 이제 의식을 바꾸는 그러한 차원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런 어떤 물리적인 변화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건설이라든지 도시의 경관을 꾸미는 뭐 그러한 이제 문제를 이제 먼저 살펴보면, 뭐 다들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1980년대 들어서 이제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서울을 요컨대는 이제 국제적인 수준의 도시, 이런 국제 도시로 개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착수가 이제 되었습니다. 뭐 그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만 뭐 대표적인 몇 가지 이제 사례들만 들어보면 뭐 올림픽대로 등을 이제 비롯해서 이제 서울을 동서로 이제 종행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많은 도로들이 이 시기에 이제 개통을 이제 하게 되고, 먼저 이제 1970년대부터 그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이 서울을 이 순환하는 서울을 한 바퀴 도는 지하철 2호선이 이 더욱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빨리 그렇게 이제 1984년에 이제 개통이 되었죠. 그리고 뒤이어서 이 서울을 이 남북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이제 종행하는 그러한 이제 지하철 노선인 지하철 3, 4호선이 또한 잇따라 이제 개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1980년대 중반부터 뭐 지금은 훨씬 더 이제 늘어났습니다만 19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서울 시내 전체를 다 이제 가로지르는 그러한 이 지하철 교통망이 이제 구축이 된 것이죠. 뭐 그와 더불어 또 서울 1980년대에 어떤 서울의 경관 이 크게 이제 변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제 한강변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이때 이 한강 종합 개발이라는 것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어서 이때부터 1980년대에 한강 종합 개발 이후부터 이제 이 서울은 이 선진국들 수도에 버금가는 그러한 이 강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변 도시로 이렇게 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어떤 현대적인 그러한 국제 도시의 경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형성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 사진은 이제 1983년
이 잠실 종합운동장, 직접 이제 올림픽이 경기가 이제 치루어지는 잠실 종합운동장 부근의 어떠한 이제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이제 직접 설명을 하려고 이제 했던 것은 이 올림픽 경기를 이제 치루어야 하는 잠실 종합운동장 부근의 여러 가지 이제 경기장 시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잘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그러한 이제 사진입니다만, 그러한 경기장 너머에는 이 직접 경기를 치르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하지만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제 어떤 도시인지를 이 외부의 방문객들에게 그렇게 이제 각인시키는데, 보여주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그러한 이 현대적인 국제 도시로서 서울의 경관이 담겨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변화와 더불어 1980년대에 한국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이제 한국 전체의 변화의 가장 이제 앞자리, 그것을 이제 선도하는 자리에는 이 수도인 서울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80년대 이후 한국인들의 생활, 그리고 이제 서울 시민의 생활의 변화, 뭐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키워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첫 번째로 이제 마이카 시대라는 말이 이제 생겨나기 이제 시작했죠. 그러면서 차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를 이제 했습니다. 결국 이제 마이카, 나의 차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은 그만큼 차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이 중산층들이 이제 성장을 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뭐 프로야구를 비롯해서 각종 프로 스포츠들이 또한 80년대에는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활상에서 이제 크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이제 야간 통금이 이제 해제가 되었죠. 사실은 뭐 이렇게 야간에 이제 통금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제 비정상적인 일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어떤 도시에서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오랫동안 이 서울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정상적인 어떤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이제 그러한 도시에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뭐 이러한 어떤 야간 통금의 해제라든지, 혹은 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이 늘어나기 시작한 어떤 해외여행의 자유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러한 변화들을 이제 총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그 이전까지 좀 국제적인 어떤 표준에서 뭔가 이제 좀 달랐던, 뭔가 이제 부족했던 그러한 어떤 상태에서 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드디어 세계와 이제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는 이제 그러한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이제 표현을 하자면, 오래전 이제 19세기 말이라는 오래전 처음 세계와 만났던 그러한 서울이 오랫동안 이제 세계와 이제 닫혀 있다가 다시 이제 세계와 만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러한 변화였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변화의 중심에서 결국은 이런 어떤 생활상의 변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제 의식의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서울 시민은 뭐 세계인으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했다. 즉 세계적인 어떤 표준에 익숙한 그러한 시민으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일상의 변화들, 뭐 이러한 것에 이제 기저에 있었던, 그 저류에 있었던 이 중요한 정치 경제적 변화도 역시 1980년대에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80년대 이제 한국 경제는 소위 이제 세계적인 이제 3조 호황 등의 영향을 받아서 대단히 이제 고도 성장을 이제 달성했습니다. 이제 위 그래프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 경제 성장률은 이제 86년에서 이제 88년 사이, 이제 80년대 중후반에 대단히 이제 높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어떤 고도 성장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마이카 시대로 이제 대표가 되는 중산층의 형성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이런 어떤 일상에서의 자유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병행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 고도 성장, 그리고 이 앞에서 보았던 시민 생활의 어떤 자유화의 바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 이른바 말하는 1987년 6월 항쟁이라고 말하는 정치적인 민주화의 요구로 이제 승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이런 사회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은 서로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이제 밀접하게 서로 이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다양한 변화의 중심에는 단연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또 서울 시민들이 있었다. 이렇게 또 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88년 이제 우리는 이제 올림픽을 이제 치르게 이제 되었죠. 이 88년 이제 올림픽을 치룬 그 시점은 이 정치적으로 보면 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 정치적 민주화의 길로 막 접어든 이제 그러한 이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어떤 민주화라든지 자유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열기가 아주 고조된 이제 그러한 이제 시점이었던 것이죠. 뭐 그러한 바로 이 시점, 그러한 시점의 초입에서 이 올림픽을 이제 치르면서 서울 시민의 어떤 시민 의식은 대단히 이제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올림픽 준비, 지금 올림픽 준비의 어떤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옆에 이 신문 기사의 어떤 사진을 보면 그 헤드라인 제일 위에 카피를 보면 전 국민이 대회 운영 요원이다. 이런 이제 말에서 이제 알 수가 있듯이 결국은 이제 올림픽을 이제 치러낸다는 것은 이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정부가 하는 일도 아니고 서울시가 하는 일도 아니고, 물론 이제 정부도 일을 하고 서울시도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밑에 보이듯이 이제 선진국 시민의 긍지로 새로운 질서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말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모든 서울 시민의 어떤 능동적인 참여에 의한 성과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올림픽이라는 이제 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직접 이제 치루어내는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서울 시민의 어떤 다른 나라 선진국의 어떤 도시의 시민들의 버금가는 그러한 이 시민 의식이 크게 성장하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 올림픽이라는 이 행사는 이 올림픽의 역사에서도 대단히 이제 의미가 큰 이제 그러한 이제 올림픽이었습니다. 이 88년 이제 서울 올림픽 바로 전에는 이제 84년에 미국 LA에서 이제 올림픽이 있었고, 그 전에는 1980년 이제 소련, 그 당시에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또한 이제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그리고 84년 LA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모두 이제 올림픽의 역사에서는 이제 반쪽 올림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이제 한국도 이제 불참을 이제 했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모두 불참을 해서 이 공산진영 국가들만의 이제 올림픽이 이제 되었죠. 뭐 그 반대로 이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 소련을 비롯한 공산 진영이 또 이제 불참을 해서 역시 또 반쪽 올림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두 번의 올림픽과 달리 이 88 서울 올림픽에는 거의 모든 세계 국가가 출전을 한 이제 그러한 이제 올림픽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 88 올림픽의 모든 국가들, 이 어떤 이념의 차이를 떠나서 모든 국가들이 이제 올림픽의 이제 참여를 했던 것은 이 바로 뒤이어서 1990년대에 이제 시작이 된 이른바 말하는 이제 탈냉전, 그리고 동서화합, 이런 것을 이제 예고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 탈냉전과 동서화합이라는 거대한 어떤 세계사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무대가 바로 이 서울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서울은 이 올림픽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다음 시대, 이 1990년대를 향한 탈냉전과 동서화합의 이제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서울 올림픽이라는 것은
또한 이러한 이제 역사적 의미가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80년대 이 올림픽을 준비하고 이제 치러내는 과정에서 서울은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현대적인 국제 도시로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계기를 이제 맞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어떤 현대적인 국제 도시로 도약을 하는 속에서 또 그 반대의 현상으로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역사 도시로서 서울이 또 이 재발견되는 또 그러한 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현대적인 국제 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것과 그런 역사 도시로서 재발견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두 개의 현상은 정반대의 현상 같지만 1980년대에 같이 그렇게 동시에 일어난 어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 도시로 이제 서울이 재발견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도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이제 들어보면 먼저 이제 올림픽 공원 이 올림픽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지금도 있는 이제 올림픽 공원이 이제 조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올림픽 조성 공원의 이제 조성과 함께 그 지금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그러한 한성백제의 왕성의 유적 중의 일부인 그 몽촌토성의 발굴과 복원이 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지금 몽촌토성이라는 것, 이 한성백제의 이제 수도의 유적인 그러한 몽촌토성의 유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이제 생각 속에 이제 각인이 되지도 못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발굴이라든지 이 역사 유적으로서의 복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어떤 상황이 이 올림픽을 이제 치르기 위한 어떤 시설의 이제 조성, 그런 올림픽 공원의 이제 조성과 함께 이 몽촌토성의 발굴과 복원이라는 것도 또한 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또 지금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이제 역사 유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이 조선 시대의 정궁, 이제 경복궁도 뭐 그 이전부터 조금씩 이제 경복궁 일제에 의해서 훼손된 그러한 경복궁을 이제 복원하는 사업이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1980년대 이 본격적으로 이 개시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어떤 현대적 국제 도시로 새롭게 이제 개발이 되고 탈바꿈하는 가운데 이 역설적으로 이제 역사 도시로서 이 서울이 가진 역사가 이제 재발견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의 일부였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어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그러한 이제 경복궁 복원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이 1995년 뭐 많이들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광복 50주년을 이제 기념해서 이제 경복궁 내에 일제가 이제 세웠던 이른바 이제 구조선총독부 건물. 이 구조선총독부 건물은 광복 후에는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중앙청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했고 80년대 당시에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제 이 없애지 못하고 계속 이제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구조선총독부 건물을 이제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이 철거를 이제 비로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어떤 구조선총독부 건물의 이제 철거에 이르는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도 길게 보자면 이 19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복궁을 복원하는 그러한 일제로부터 이제 훼손된 그러한 경복궁을 이제 복원하는 이제 그러한 사업의 이제 개시의 이제 한 결과였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오늘날 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서울의 이제 옛 원도심부, 지금 이 종로라든지 이런 원도심부를 이제 다니시다 보면 이제 많은 표지석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뭐 어디 무슨 터였다든지 무슨 의군부 터였다든지 무슨 터였다든지 무슨 어떤 분의 이제 고택 이 집이 있던 자리라든지 이러한 말하자면 그 지점에 그런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역사 유적의 표지석들을 대단히 많이 흔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연 그런 표지석들이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설치가 되기 시작했는지를 또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면 이러한 이 고 지점의 어떤 역사를 알려주는 그러한 역사 유적의 어떤 표지석들
이런 서울 시내 역사 유적의 표지석들도 이제 1980년대에 말하자면 이제 서울을 이제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외부의 방문객들에게 이제 알리는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어떤 역사에 대한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런 역사 유적의 표지석도 그렇게 이제 설치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뭐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현대적인 국제 도시로 이제 발전하는 가운데에서 역설적으로 이런 역사 도시로서 서울이 또 재발견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같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오늘의 서울, 이러한 어떤 일련의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 현대적인 국제 도시이자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러한 역사 도시로서 그렇게 이제 재발견이 된 그러한 이제 서울의 오늘, 그리고 오늘의 이제 서울과 이제 서울 시민은 과연 이제 어떠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를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들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2년에 이 한일 월드컵이 이제 치루어지게 되고, 이때 이제 서울 시민들이 보여준 이제 새로운 현상이 이른바 말하는, 지금도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이제 알려져 있는 이른바 이 월드컵 거리 응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거리 응원이라는 게 이제 서울 시내에서 대단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자발적으로 모여서, 누가 이제 조직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응원전을 이제 치렀습니다만, 이런 응원전들을 이 당시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이제 거리 응원의 모습은 이 서울 시민이 정말 이제 하나가 되고, 또 대단히 이제 질서정연하게 이런 어떤 응원전을 이제 치르는 그러한 성숙한 어떤 시민 의식을 보여준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이 이른바 이제 세계의 이제 선진국들 20개 나라, G20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선진국들의 이제 정상회의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도 이런 어떤 이 G20 정상회의 역사 속에서 대단히 이제 모범적인 국제 교류와 호혜 정신의 모범을 보여준 그러한 회의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한 모범적인 회의를 이제 개최할 만한 그러한 어떤 수준의 이제 도시가 이제 되었다, 서울이 그러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또 이 세계에 이제 알린 이제 그러한 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어떤 국제 도시로서 어떤 위상을 제고하는 그러한 이제 측면들과 이제 더불어 이 지금도 이제 계속 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이제 전통을 되살리는 그러한 광화문 광장을 다시 이제 복원하는 그러한 작업이 또 2000년대 들어서는 이 시작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이 변화들도 말하자면 어떤 이 현대적인 어떤 국제 도시로서 발전하는 가운데, 또한 계속 그 뒷면에서 역사 도시로서 또 이제 서울을 재발견하려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들이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같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에서 어떤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 국제 도시로서 언제부터 세계에 이제 선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날 이런 현대적인 국제 도시이자 또한 이제 역사 도시로서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제 확립이 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이 측면에서 앞으로를 향한, 그러한 미래를 향한 어떤 서울 시민의 이제 정체성과 이제 시민 의식은 이제 어떠해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 이것은 어떤 이 서울 시민답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는 일이 이제 될 텐데요. 먼저 이제 앞에서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이제 서울은 정말 이제 명실상부한 그러한 이제 국제 도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인 교류의 중심에 있고 세계를 향해 이제 열려 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시민은 정말 이런 어떤 열려 있는
그러한 국제 도시의 이제 시민으로서 이제 외부를 관용적인 시선으로 이제 국제적이라는 것은 곧 여러 개의 이제 문화가 이제 섞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가 섞여 있는 곳에서 어떤 이 모범적인 그러한 이제 이 도시로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 즉 남에 대해서 이제 관용적인 시선으로 남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이제 있어야 이제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울은 이 세계 굴지의 이제 선진 도시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도시의 시민으로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본다면 정말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이제 서울 시민 자신이 그런 어떤 이 국제적인 이 세계 굴지의 선진 도시의 그러한 시민이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결코 이제 낮지 않은 그러한 높은 위치를 먼저 이제 자각하는 데에서 출발을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서울은 어쨌든 이 길게 보면 이 한성백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그러한 역사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유서 깊은 역사 도시로서의 어떤 서울의 모습도 이 1980년대 이래 이 국제 도시로 도약을 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재발견된 이제 그러한 이제 측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유서 깊은 역사 도시의 인 서울의 이제 시민으로서 서울 시민은 이제 서울이라는 이제 도시의 지층에 쌓여 있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누적이 된 그러한 역사의 무게를 이제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뭐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그러한 이제 수천 년 역사 도시이면서 동시에 이 초현대적이고 이 글로벌한 그러한 도시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계 어떠한 이제 대도시를 이제 가 보더라도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도시는 대단히 드물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역사 도시이거나 아주 현대적인 도시이거나 그런 한 측면만 가진 도시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뭐 그에 반해서 서울은 정말 이제 독특하게 이런 수천 년 역사 도시면서 또 대단히 초현대적인 그런 국제 도시라는 그러한 이 두 측면을 동전의 앞뒷면처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도시라는 것입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어떤 이 서울 시민의 이제 정체성 그리고 시민 의식의 확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제 확립할 것인가, 어떠한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기에 앞서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역사 도시이자 국제 도시인 서울이라는 어떤 점을 먼저 이제 자각하고 인식하는 데에서 이런 서울 시민의 정체성과 시민의식의 확립을 출발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해서 그 오늘 뭐 서울 시민의 이제 정체성과 시민의식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그 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이제 국제 도시로 이제 형성이 되었고 어떠한 시련을 거쳐서 오늘날 다시 그런 현대적인 이제 국제 도시이자 이 역사 도시로 그렇게 이제 재탄생하게 되었고 그러한 도시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이제 서울 시민은 이제 어떠한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뭐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짧지 않은 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